2016 영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맹목 김종화. 너의 서식지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가방 속에 접어넣은 지도의 모서리가 닳아서 어떤 도시는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 오늘의 해가 다시 오늘의 해로 떠오를 적도 부근에 숙소를 정한다. 날개를 수선할 때는 길고양이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난 철새도 아니고 지금은 사냥철도 아니니까. 너에게 이미 핥힌 부분을 다시 또 핥히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하니까. 기착지를 뒤적이다 마지막 편지를 쓴다.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남을 때까지 쓴다. 나를 전혀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는 너에게 3일 전에 보낸 안부가 어제 도착한다. 너는 나를 뜯지 않는다. 흔한 통보도 없이 너는 멀어졌고 난 내가 떠난 지점으로부터 무작정 흘러왔다. 너의 안부는 고체처럼 딱딱하고 나의 안부는 젤리처럼 물컹하다. 몸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기미조차 미약하여 난 비행이 너무나 쉽다. 싸구려 여관방에서 보이는 야경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 오늘도 나의 다짐은 추락하지 않고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나의 창란은 뼈마저 버린다. 너는 결코 이방이 아니다. 태초부터 회기점이다. 맹목 김종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맹목이라고 하면 원래 맹인의 눈을 맹목이라고 하죠. 맹인 맹자에다가 눈목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맹목, 글쎄요, 이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무작정 하는 태도를 맹목이라고, 우리는 맹목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맹목일 수밖에 없는 인연 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 관계를 또 맹목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맹목일 수밖에 없는 또는 맹목이어야만 하는 그런 인연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의 서식지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서식지가 어떤 거죠? 서식지. 네, 깃들 서자에다가 숨쉴 식자죠. 깃들어서 사는 지역을 서식지라고 하는데, 네, 너의 서식지는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이라고요. 날짜 변경선. 원래 그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동경이든 서경이든 180도를 가면은 만나는 지점이 있죠. 거기가 그러니까 미국하고 알래스카하고 러시아 가장 끝자락이 만나는 그 지점.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선이라서 좀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거기 있는데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 이 날짜가 딱 바뀌죠. 이 선을 지나면
세계가 공통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세계가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선입니다. 근데 그 날짜 변경선은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에 있으면 어제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앞쪽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23일이면 한국은 24일이 되죠. 맞나요? 아니. 미국이 24일이고 한국이 23일이겠네요. 만약에 미국이 23일이면 한국이 24일 정도 되죠. 이렇게 지구가 그쪽으로 돌아가니까요. 조금 시간이 늦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동을 하면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또 어떤 끝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그런 선이기도 하지만 또 끝과 시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시간이 흐르면은 다른 날짜를 만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방 속에 접어넣은 모서리가 지도의 모서리가 달아서 어떤 도시는 갑자기 사라지고 만다라고 했는데요. 지도의 모서리. 지도를 어떤 과거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그 기억의 가장자리가 이제 지도의 모서리겠죠. 그런 어떤 존재의 가장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도시에서 어떤 도시는 갑자기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도의 모서리가 달아질 정도로 우리가 함부로 다루듯이 우리의 기억을 또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다루면은 우리 기억의 어느 한 지점은 사라져 버리겠죠.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소중하지 않는 기억들, 우리가 소중하지 않는 기억 속의 사건들은 함부로 다루면은 그냥 사라지죠. 오늘의 해가 다시 내일의 해로 떠오를 적도 부근에 숙소를 정한다라고 했어요. 숙소를 하필 거기에다 정하겠대요. 오늘의 해가 다시 오늘의 해로 늘 현재와 같은 해로 떠오를 그런 적도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숙소를 정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오늘의 해는 남성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자기의 삶을 밝게 해주는 것, 딱히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밝게 해주는 것, 어느 정도 좀 열정이나 뜨거움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적도 부근은 역시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그 해가 오늘의 해가 다시 오늘의 해로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는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바람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날짜 변경선 근처라면 그렇죠. 오늘 해가 조금만 이동하면 다시 오늘의 해로 떠오르죠. 한쪽이 더 날짜가 이르니까요.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계속 같은 날짜겠죠. 그래서 오늘의 해가 다시 오늘의 해로 떠오르듯이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을 밝게 해주는 그 해가 계속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수선할 때는 이 부분 참 표현 멋진 것 같아요. 날개를 수선할 때는 길고양이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절해야 한대요. 날개를 수선한다. 날개를 수선했다는 것은 날개를 크게 다친 거죠.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길고양이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길고양이가 어떤 존재죠? 그러니까 정처라고 하죠. 정처, 정해진 거처가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죠. 네. 그러니까 너와 나, 시적 대상과 화자의 관계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길고양이의 방문을 정중히 거절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만약 부부라고 친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불안할 때 떠돌이가 끼어들면은 그 관계는 더 큰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난 철새도 아니고, 난 철새도 아니고, 지금은 사냥철도 아니니까 너에게 이미 핥힌 부분을 다시 또 핥히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하니까. 너에게 나는 철새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면 떠나고 또 계절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는,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새가 아니라는 거죠. 철새가 아니면 뭐죠? 텃새이겠죠. 예, 한 자리에 머물러 사는 텃새인데, 또 사냥철도 아니래요. 사냥 당할 일은 없는데, 뭐랄까요? 너에게 이미 핥힌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에게 상처받은 부분도 있는데 또 길고양이의 상처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긋나고 뒤틀릴 때는 서로 딴 생각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겠죠. 괜히 다른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를 어떤 맞바람 피는 관계라면 어떤 어떤 만약에 부부로 본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서로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기착지를 지적이다. 마지막 편지를 쓴다. 그리고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남을 때까지 쓴다. 나를 전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에게. 기착지는 잠시 들렀다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좀 잠시 들렀다가 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를 기착지라고 하죠. 그런 기착지를 뒤적이다가 마지막 편지를 쓴다.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남을 때까지 쓴다. 나를 전혀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는 너에게. 이 부분은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생각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남을 때까지 쓴대요. 그럼 마지막이 없는 거죠. 계속 마지막으로 남으니까 마지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어떤 마지막이 끝나는 것, 끝나버리면 마지막도 없겠죠. 그러니까 끝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관계가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남을 때까지 쓰는 거니까, 마지막은 항상 있으니까, 절대 마지막이 될 수가 없죠. 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마지막이겠죠. 나를 전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너에게. 상대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결코 마지막은 계속 마지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관계가 끝나지는 않을 그런 틀어진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네. 3일 전에 보낸 안부가 어제 도착한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사람, 즉 그 시적 대상은 날짜 변경선이 지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날짜가 아주 헷갈립니다. 네, 어제 일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죠. 네,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끝났으면 아직 안 끝난 거죠. 오늘이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보낸 안부가 어제 도착한다. 네, 3일 전에 보낸 안부래요. 안부는 묻는 거죠. 편지라기보다는 3일 전에 물은 안부가 어제 전달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전달했대요. 예, 잘 전달이 늦어요. 너는 나를 뜻지 않는다. 너는 나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한 통보도 없이 너는 멀어졌고 난 내가 떠난 지점으로부터 무작정 흘러왔다라고 하네요. 예, 통보도 없대요. 그 흔한 통보도 없이 멀어져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멀어진 이유도 아직 알지 못하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도 똑같이 멀어져 온 거죠.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무작정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너의 안부는 고체처럼 딱딱하고 나의 안부는 젤리처럼 물컹하다라고 하는데요. 너의 안부는 고체처럼 딱딱하대요. 이렇게. 이렇게. 나의 안부는 젤리처럼 물컹하다. 안부. 그러니까 어떤 그 편안함과 불안함을 갖다가 안부라고 하죠. 그것을 묻는 질문이 또 안부를 묻는 거고. 근데 그 안부에는 당신의 편안함과 불편함은 편안함과 불편함에는 어떤 그 고체처럼 딱딱하대요. 그러니까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안부는 젤리처럼 물컹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부는 어떤 외부에서 조금만 영향을 미쳐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쉽게 변할 수 있는 안부인 거죠. 네, 금방 편안했다, 금방 불안했다, 불편했다, 또 금방 불편했다, 금방 편해졌다,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안부입니다. 몸 밖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여기인데요. 몸 밖으로 삐져나오려고 하는 기미조차 미약하여 난 비행이 너무 쉽다라고 했는데요. 몸 밖으로,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인사나 어떤 화해의 말이겠죠. 어떤 화해의 말이 있을 어떤 그 기미조차 너무 미약하대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인사라든가 뭐 건네는 화해의 말이라든가 또는 그 화해할 생각 같은 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나는 비행이 너무 쉽다. 비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적 대상인 너라는 존재에 어떤 화해할 어떤 의지조차 없어 보이니까 나의 나의 그릇된 행위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싸구려
싸구려 여관방에서 보이는 야경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어떤 이렇게 붙여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의태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붙여 쓰세요. 그래서 너의 야경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 너의 야경이 아니라 싸구려 여관방에서 보이는 야경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 지금 화자는 울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싸구려 여관방에서 보이는 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상당히 쓸쓸하고 마음이 심란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야경이겠죠. 그러한 야경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린다 하는데 어떤 그 화자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야경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오늘도 나의 다짐은 추락하지 않고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나의 창란은 뼈마저 버린다. 나의 다짐, 오늘도 나의 다짐은 추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짐이 추락하지 않는데요. 나 뭐뭐 할 거야, 나는 미워할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이 여전히 고체 상태이고 조금 더 추락하지 않아요. 뭐 쉽게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죠.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나의 창란은 창란이라는 것은 정신 창란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어지러워하는 어떤 혼란, 어떤 착이 여기서 착자가 어긋날 착자잖아요. 뒤섞이고 어긋난 거, 쇠금자에 애석자 쓰는 거, 네, 그런 창란인데 그런 혼란이 뼈마저 버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서 물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뼈마저 버리니까 나는 물렁물렁해져요. 네, 조금만 이리 와 하면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금방 어떻게 상대방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변할 마음이 이미 서 있어요. 너는 결코 이방이 아니다. 이방은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너는 결코 이방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이 아니면 뭐겠어요? 뭐 자기 본향이겠죠. 본향. 그러니까 고국, 뭐 자기 조국, 자기 나라죠. 너는 결코 이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방이라면 떠나야 될 나라지만 이방이 아니라면 떠날 필요가 없죠. 자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방이 아니다 이 말은 떠날 필요가 있는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이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이 아니면 뭐 자기 나라겠죠. 너는 결코 이방이 아니다. 너는 내 나라다. 즉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본향이겠죠.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 어떤 본향이다. 태초부터 회기점이다. 반복해서 한 말이죠. 태초부터 원래 이런 말이죠. 원래 회기점이다. 돌고 돌아도 돌고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합니다. 회기점은 이렇게 원이 한 바퀴 돌면 도달하는 지점을 회기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도 다시 도달하게 되는 그런 회기점이래요. 회기점.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멀어지고 또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 같지만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돌고 돌아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래요. 네, 지금까지 맹목 김종아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해 보았고요. 네, 댓글을 자꾸 남겨보세요. 이 댓글은 이 포털 사이트 같은데 댓글 보시면 사람들이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죠. 그리고
맞춤법도 다 틀리고 뭐 글다운 글이 없죠. 그런데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어휘가 짧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분풀이를 하는 거죠. 네, 분풀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거친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댓글도 좋은 댓글, 나쁜 댓글은 오히려 자기 글솜씨를 망치니까 좋은 댓글을 자꾸 써보세요. 네, 그래서 뭐 시에 상관이 있어도 좋고 시에 상관이 없어도 좋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괜히 써보기도 하고 정 쓸 거 없으면은 저에 대한 비판이라도 써주세요. 네. 막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을 쓰면 글솜씨 줄어듭니다. 이 욕이라는 것은 감정 배출이기 때문에 글로 잘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써봐요. 그냥 괜히 나무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고 새소리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고 네, 그냥 날씨가 제일 만만하니까요. 날씨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고 그날에 있을 스포츠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죠. 네, 스포츠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자꾸 많이 써보시라고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